손님이 없는 날이 자주 생기고 나서부터였다. 동네 사람들은 머리하러 더 이상 우리 가게로 오지 않는다. 세련된 체인점이 몇 걸음만 가면 있는데 오래된 내 작은 미용실에 누가 올까 싶기도 하다. 오랜 세월 빛바랜 거울과 낡은 의자, 손님 하나 없는데 켜두는 라디오 소리까지. 혼자 듣는 이 라디오 소리 때문에 더 외로웠다. 남편은 떠난 지 오래됐고 자식들은 다 컸다. 아들은 결혼한 뒤 서울서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고 딸은 미국으로 가서 전화 한 통 없다. 나 혼자 이 미용실에 남아 몇 년째 같은 자리만 지키고 있다. 정혜야, 너도 이제 좀 쉬지 그러니? 손님도 없는데 가게 계속 열고 있는 게 더 손해야. 가끔 친구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가게 문을 닫는 순간 정말 아무도 찾지 않을 거라는 걸. 하루에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그래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침에 문 열고 커피 한 잔 타놓고 손님 없는 거울 앞에 혼자 앉아있는 날이면 가끔 눈물이 났다. 나도 젊었을 때는 웃음도 많고 꿈도 많았다. 머리 손질하는 솜씨가 좋다고 소문나서 우리 가게가 북적이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젠 그런 과거가 너무 멀어져서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억 같다. 그날도 혼자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열었다. 반찬은 어제와 같고 오늘과 내일도 같을 거였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니? 혼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얼마나 더 살아야 돼? 그때였다. 낡은 미용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반가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올라왔다. 손님이 드물기도 했지만 밥 먹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져 황급히 도시락을 치웠다. 지금 머리 커트 할 수 있나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건너편 세탁소 사장이었다. 김상훈 씨라고 했다. 혼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고 말도 없고 무뚝뚝한 남자였다. 처음 가게 오픈할 때 인사 몇 마디 나눈 게 전부였다. 어머, 사장님이시네요. 당연히 되죠. 여기 앉으세요. 나는 오랜만에 손님의 긴장한 탓인지 손이 약간 떨렸다. 수건을 둘러주고 머리를 감기려고 하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남자의 머리를 감기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다. 이 사람은 향도 은근히 좋았고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더 곱상한 얼굴이었다. 손님 없어서 불편하시겠어요. 우리 가게도 그래요. 여긴 동네가 조용한 편이라. 아니요, 저는 조용한 게 좋습니다. 복잡한 건 딱 질색이라서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왠지 편하게 들렸다. 물 온도를 맞추느라 손이 다시 떨렸다.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손님이 반가워서 그런가 아니면 이 남자한테 내가 조금 설레고 있는 걸까? 앞머리는 길이 유지하고 옆하고 뒷머리만 정리할까요? 그가 거울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깔끔하게만 잘라주세요. 가위를 들었는데 갑자기 그가 눈을 감았다. 숨이 멎는 듯 했다. 왜 이 남자는 눈을 감고 있지? 편하게 맡긴다는 뜻일까? 내 손끝에서 그의 체온이 느껴졌고 나는 더 긴장했다. 그 순간이었다. 조심스럽게 자르던 가위가 귓불을 살짝 스쳤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러죠? 그가 눈을 떴다. 살짝 피가 비쳤다. 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휴지를 얼른 꺼내 귀를 눌러주는데 내 심장은 더 크게 뛰기 시작했다. 미쳤나 보다. 이 나이에 가슴이 뛰다니.
그가 거울 너머로 날 보며 웃었다. 이 정도면 책임지셔야겠는데요. 네? 상처 내셨잖아요. 제 멀쩡한 귀를. 나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 남자 나한테 농담을 하는 걸까? 진심인 걸까? 그는 미용실을 나서면서 문득 돌아봤다. 다음에도 또 올게요. 그땐 상처 안 내게 잘 부탁합니다. 문이 닫히고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혼란스러웠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거울 속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정신 차려, 윤정혜. 이 나이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이미 나는 알았다. 오랜만에 찾아온 이 감정을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걸.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서 늘 밖을 본다. 세탁소 문은 항상 나보다 먼저 열려 있었다. 다림질하는 모습을 멀리서 슬쩍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무심한 듯 옷을 다리다가 이따금 창밖을 응시한다. 몇 달 전 골목 안쪽으로 세탁소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별 관심이 없었다. 그저 동네에 가게 하나 더 늘었구나 생각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무의식적으로 그 가게 쪽을 자꾸 보게 됐다. 아침에 문을 열고 청소를 하는데 맞은편 가게 주인과 자꾸 마주쳤다. 처음엔 서로 피했는데 매일 보다 보니 슬쩍 눈 인사를 하게 되었다. 그냥 그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늦게 미용실을 마감하고 나오는데 그가 자기 가게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순간 긴장하며 멈췄고 그는 몇 초를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거 저녁 때 삶았는데 좀 많아서요. 드실래요? 그 손에는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고구마였다. 딱 보기에도 푹 삶긴 듯했다. 잠깐 당황한 나는 머쓱한 미소로 겨우 받아들었다. 저번에 죄송한 것도 있는데 받아도 될는지. 상처는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그는 바구니에서 손을 떼자마자 어색한 듯 급히 자기 가게로 들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멀거니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와 밥솥 위에 그 바구니를 올려두었다. 누군가 내게 음식을 나눠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결혼해서 애들 키우고 남편 떠나보낸 후로는 늘 내가 챙기는 사람만 있었다. 남이 나를 챙긴다는 건 낯선 일이었다. 그날 저녁, 정말 오랜만에 쌀을 씻어 고구마를 잘라놓고 밥을 해먹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 문득 눈물이 났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냥 밥이 따뜻해서였는지 아니면 누군가 나를 챙겨줬다는 게 고마워서였는지. 다음날 아침 미용실 거울 앞에 앉았다. 나는 머리를 조금 정리하며 거울 속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피곤한 표정에 눈가는 축 처져 있었고 주름은 더 깊게 자리 잡았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분명 젊었을 땐 제법 예쁘다는 소리도 들었고 웃음도 많았다. 갑자기 서글퍼졌다. 왜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내 모습이 싫어진 걸까? 여자로 살아본 적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았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그런 감정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세탁소 그 사람은 결말이 없었다. 어색한 눈인사만 몇 번 주고받았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다시 미용실로 왔다.
이번엔 머리가 좀 길었다며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저번에 받은 고구마 잘 먹었어요? 아, 예. 그거 맛 괜찮으셨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저녁 잘 먹었어요. 근데 요즘 남자 혼자 살면서 고구마 삶고 그런 사람이 드문데 요리를 좋아하시나 봐요? 혼자 살다 보니까 그냥 끼니 챙기려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다. 그의 삶이 내 삶 같아서. 혼자서 매일 끼니를 챙기는 그 모습이 마치 내가 지난 몇 년간 보내온 시간과 겹쳤다. 머리를 손질하면서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눴다. 말없이 보낸 지난 몇 달보다 그 짧은 대화가 더 깊이 남았다. 저녁에 닭의 문을 닫고 혼자 집으로 돌아와 습관처럼 거울을 봤다. 그런데 얼굴에 미소가 살짝 있었다. 이상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만 살아왔는데 내 얼굴에 다시 미소가 돌아온다는 게 참 이상하고도 설레는 일이었다. 그 순간 알았다. 아직 내 안에 살아있는 여자가 있다는 걸. 나는 천천히 화장대를 정리했다. 립스틱 하나를 집어들고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입술을 칠했다. 거울 속에서 아주 작게 말해봤다. 윤정혜, 살아있네, 너.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참 오래 걸렸다. 내 얼굴을 보고 웃게 되기까지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두려움도 있었다. 이 설렘이 얼마나 갈까? 또다시 혼자가 되면 그땐 더 외로워지지 않을까? 여전히 복잡했다. 그럼에도 이 마음을 잠시나마 누려보고 싶었다. 그렇게 거울 앞에서 한참을 더 앉아 있었다. 오래전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는 것처럼 그렇게 거울 앞을 떠날 수 없었다. 해가 기울어 미용실 안이 어둑해지고 있었다. 손님 없는 텅 빈 공간에 앉아 낡은 거울 속 나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며칠 전 그와의 만남 이후로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간질거렸다. 주책 없이 설레는 마음을 다스리려 했었지만 쉽지 않았다. 괜히 입술을 매만지고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올렸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초췌했고 그런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이 나이에 정말 주책이지. 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렸다.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며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들어선 이는 건너편 옷가게 사장 이수진이었다. 늘 단정하게 정돈된 단발머리, 몸에 잘 맞는 세련된 원피스. 그녀는 나보다 훨씬 젊고 싱그러웠다. 늘 완벽하게 정돈된 그녀의 모습은 나의 지친 일상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녀의 손에는 김상울 씨의 세탁물들이 반듯하게 접혀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날이 좋네요. 그녀의 인사에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안녕하세요.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내 싸늘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용실 안을 한번 쓱 둘러봤다. 그리고는 김상훈 씨 세탁소 쪽을 힐끗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왠지 모르게 내 속을 뒤집어 놓았다. 오늘도 사장님 가게는 조용하네요. 그녀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안 그래도 텅 빈 가게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녀의 말은 기주처럼 바뀌었다. 바쁘면 뭐예요? 저 혼자 하는 일인데요. 나도 모르게 퉁명스러운 말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내 싸늘한 반응에 살짝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환하게 웃으며 세탁소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내 시선은 차가웠다.
괜스레이 미용실 유리창을 들고 닦았다. 거울에 비친 내 지친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들어왔다. 화장기 없는 얼굴, 여기저기 묻은 머리카락, 깔끔하고 단정한 그녀와 비교되는 내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마치 온몸이 가시돋친 듯 따가웠다. 괜히 딸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엄마 힘들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사돈 생일이라고 제주도에 다녀온다던 딸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혼자였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나는 이미 그녀를 질투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혼자만의 삼각관계를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고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졌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엄청난 비가 쏟아졌고 천둥 번개 소리가 귀를 때렸다. 낡은 미용실 창문은 비에 얼룩져 시야를 가렸다. 가게 문을 잠그려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빗소리 속에서 라디오는 연신 흘러나왔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나의 외로움을 증폭시켰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문을 잠그고 어두운 집으로 돌아가 혼자 잠들겠지. 익숙한 루틴이었다. 그때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미용실 문이 벌컥 열렸다. 차가운 바람과 빗물이 함께 들이쳤다. 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우산도 없이 비에 흠뻑 젖은 김상훈 씨가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과 옷은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 사장님, 이제 무슨 비를 이렇게 맞고. 죄송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다급하게 수근을 찾아 건넸다. 괜찮아요. 이리 와요. 얼른 닦아요. 감기 들겠네. 그의 젖은 머리를 조심스레 닦아주는데 가까이 다가선 그에게서 희미한 술 냄새가 났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들고 온 비닐봉투를 내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막걸리 몇 병과 안주거리가 들어있었다. 이거라도 마시면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요.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낡은 의자를 마주보고 앉아 막걸리 잔을 채웠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어색하고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가 먼저 잔을 비우고 입을 열었다.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는 가게 잘 안 되죠? 뭐 그렇죠. 요즘은 다들 큰 데만 찾으니까 제 가게는 너무 낡았죠. 똑같아요. 다들 브랜드 세탁소로 가죠. 저 혼자 이 동네에서 뭘 하겠다고. 그의 목소리에 진한 외로움이 묻어났다. 그의 눈빛은 깊고 쓸쓸했다. 내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왔다. 그와 내가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동질감이 밀려왔다. 혼자 참 외롭죠. 사장님도 혼자서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떠난 이야기, 자식들이 모두 곁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텅 빈 미용실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의 침묵은 큰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젊은 나이에 아내와 사별한 이야기,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 느끼는 공허함. 도시의 복잡함을 피해 조용한 곳을 찾아 이곳으로 왔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구멍. 모든 이야기들이 빗소리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누구랑 진심으로 이야기해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저도요, 정말. 두 사람의 눈빛이 얽히고 그가 나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비에 젖은 그의 차가운 손이 내 볼을 감싸고 서로의 숨결이 닿을 듯 가까워졌다. 오랜 외로움이 터져 나오듯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입을 맞췄다. 어색함과 설렘 그리고 애틋함이 뒤섞인 입맞춤은
결국 서로의 깊은 외로움을 채워주는 위로와 안식으로 이어졌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주었다. 그 밤 이후 세상은 조금 달라져 보였다. 며칠이 지나 비는 그치고 햇살이 눈부시게 쨍한 오후였다. 미용실 문을 열고 가게 앞 화분에 물을 줬다. 치들어가던 제라늄 꽃잎에 생기가 돌 듯 내 얼굴에도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돌고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때 세탁소 문이 열리고 김상훈 씨가 나왔다. 그의 얼굴에도 며칠 전에 피곤함 대신 평온함이 감돌았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쳤고 서로를 향해 작은 미소를 교환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밤의 비밀스러운 온기가 담겨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정혜 씨.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색한 눈인사만 주고받지 않았다. 김상훈 씨는 매일 아침 미용실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가기도 했고, 나는 세탁물을 맡기러 갈 때면 괜스레 그의 얼굴을 더 오래 바라보곤 했다. 때로는 그가 세탁소에서 갓 나온 따뜻한 옷을 내게 건네며 작은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미용실 거울 속 내 얼굴에는 자주 미소가 맺혔다. 칙칙했던 피부톤도 한결 밝아진 듯했고 눈빛에는 오랜만에 설렘이 깃들었다. 나는 다시 나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다. 작은 립스틱을 꺼내 발랐고 마스크 아래로 지워지던 화장도 다시 굳혀 발랐다. 그의 존재는 잔잔한 파문처럼 내 일상에 스며들었다. 오랜 외로움에 지쳐있던 내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고 잊었던 감정들을 일깨웠다. 이제 더 이상 혼자 밥을 먹어도 눈물이 나지 않았고 텅 빈 가게에서 듣는 라디오 소리도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리가 내 마음속 잔잔한 노래처럼 들렸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들이 흐르던 어느 오후, 김상훈 씨가 미용실을 찾아왔다. 그의 표정이 조금 복잡해 보였다. 마시던 커피잔을 내려놓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혜 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벌써 또 머리 자를 때 됐어요? 내 농담에도 그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다. 그건 아니고 저희 애들 말인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애들? 그의 자식들 이야기는 처음이었다. 혹시 우리의 관계를 눈치챘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밀려왔다.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자고 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거라는데 아이들이 결혼하라고 예전부터 하도 재촉을 해서 내가 여자친구 있다고 했거든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스러움과 설렘,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의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갑자기 공개되어도 괜찮을까? 나는 이미 중년의 나이였고 그의 자식들은 모두 성인일 터였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내 나이, 내 처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내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나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다.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혼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서요. 그의 간절한 눈빛은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에 작은 위안을 얻었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가족들과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 관계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불안감은 희미한 설렘을 삼켜가를 듯했다. 김상훈 씨의 제안을 받고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고 미용실 앞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친한 친구 미영이었다. 야, 윤정혜. 너 요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생기가 도냐?
연애라도 해? 미영의 농담에 나는 괜히 헛기침을 했다. 결국 나는 김상훈 씨와의 만남, 그리고 그의 가족 식사 제안까지 모든 것을 미영에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마친 후 미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비웃을까봐 혹은 나를 한심하게 여길까봐 초조하게 기다렸다. 야, 정혜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네 나이 생각하고 네 처지 생각하고 남의 눈치 보면서 살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당당하게 하고 살아. 이제껏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네 자신은 안주에도 없었잖아. 네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해. 누가 뭐라든 그게 네 인생이고 너의 행복이야. 이영의 조언은 내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 같았다. 나는 눈물이 핀 돌았다. 맞다. 나는 너무 오랜 시간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녀의 말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맑아진 하늘을 바라봤다. 고급스러운 한정식집 별실, 은은한 조명 아래 정갈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김상훈 씨의 두 자녀, 아들 김민준과 딸 김수연이 상석에 앉아 있었다. 민준의 옆에는 그의 아내, 수연의 옆에는 그녀의 남편이 앉아 있었다. 모두가 깔끔하고 반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들 맞은편 김상훈 씨의 옆자리에는 이수진이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세련되고 아름다웠다. 나는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공기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맞아요, 아빠. 그리고 이모님도 오신다고 진작에 말씀해 주시지. 수연은 나를 향해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이모님이라는 호칭에 나는 한 번 더 움찔했다. 김상훈 씨는 난처한 듯 나와 수진을 번갈아 봤다.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이수진 씨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건지, 나는 또 어떤 존재로 이곳에 와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버지, 이젠 좀 혼자 계실 때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걱정되고, 이모님도 아버지를 얼마나 신경 써 주시는데. 민주는 자연스럽게 이수진 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수진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 이 여자는 김상훈 씨의 자식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고 있었구나. 아니, 어쩌면 그들은 나보다 그녀를 더 마음에 들어 했을지도 몰라. 나는 누구지?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지? 얘들아, 잠깐.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사실 나 사귀는 사람이 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내 심장은 천갈래, 만갈래를 찢어지는 듯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를 향했다.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민준과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고 이수진의 얼굴에서는 환한 미소가 사라지고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귀는 분이요? 그럼 수진 이모님은? 이수진 씨는 그냥 동네 이웃이고 너희들이 부른 거고, 내 옆에 앉아있는 이분이 윤정혜 씨다. 김상우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나는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민준과 수연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마주봤다. 특히 민준의 표정에는 명백한 불만이 역력했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아버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이게 지금 무슨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내가 연애를 하는데 너희한테 상의를 해야 하니? 나는 이제 너희 아빠이기 전에 김상훈이다.
김상훈 씨는 내 손을 슬며시 잡았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작은 위로를 받지만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불편하고 고통스러웠다. 이수진은 굳은 표정으로 우리 손을 번갈아 바라봤다. 식사 내내 불편한 침묵과 어색한 대화들이 오갔다. 나는 애써 입에 음식을 넣었지만 한정식 집의 화려한 음식들은 모래알처럼 거칠게 느껴졌다. 이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김상훈 씨와의 진심을 확인한 후 내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거울을 보는 횟수가 늘었고 그 속에 내 얼굴은 더 이상 초췌하지 않았다. 희미하게 미소 띈 얼굴은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윤정의 살아있네 너. 그날의 중얼거림이 이제는 진정한 축복처럼 느껴졌다. 나는 지난날의 나를 돌아보았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살아왔던 시간들. 내 이름 윤정의 석자보다 미용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했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그의 자식들이 여전히 우리 관계를 완벽하게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 가끔 상훈 씨 며느리가 김상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님은 잘 지내시는지 묻는 목소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이수진 씨와는 여전히 어색한 인사를 나눴지만 더 이상 그녀를 보며 질투의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 뿐이었다. 내 마음속 삼각관계는 이미 끝난 지 오래였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화장대 서랍을 정리했다. 빛바랜 립스틱들을 버리고 조금 더 밝고 생기 있는 색깔로 입술을 칠했다. 미용실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를 걸었다. 오래전 젊은 시절 내가 꿈꾸던 미용실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었다. 손님 없는 날이면 라디오 대신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고 새로 산 뜨개질 도구로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다. 혼자 마시는 커피도 이제는 외롭지 않고 잔잔한 행복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었다. 감사합니다.